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도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해야겠죠? 네, 테슬라가 드디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거시는 또 한 번 항복 선언을 했어요. 이러다 테슬라 500불 갈 것 같은데.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망과 신고가 달성 배경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만 잘 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하면 테슬라도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숲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화요일장은 그간의 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간 다우지수가 좀 강했었죠. 다우지수는 저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나스닥은 그러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반대된 모습이 나왔어요. 다우가 0.6%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23%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미국 장은 살아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모두 하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고용보고서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 12월 달이면 12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셧다운으로 인해서 11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고요. 11월 달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참이었던 순간이었죠. 자,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수치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비농업 고용직수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측치가 5만 건이었는데 11월 수치 6만 4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 10월 달에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수치가 10만 5천 건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11월 들어서 이를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고용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로 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제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그간 4%대 초반을 잘 유지를 해왔는데 4.6%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예측치였던 4.5%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고용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를 세 차례를 했던 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좀 상충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오늘 장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케빈 헤셋 위원장이 트럼프의 왼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던 이러한 고용 부진은 정부 셧다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AI 도입과 규제 완화가 생산성과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좋은 발언해 주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였던 AI와 나스닥 빅테크의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오늘 나스닥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반등이 필요한 자리에서 나스닥은 오늘 양봉을 뽑아주면서 좋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다우지수는 오늘 약한 모습이 나왔어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의 반등을 이끈 건 역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연말 현재 명실상부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 장중 491불을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장 마감 기준으로도 489.88불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테슬라가 보여줄 호재가 많지만 연말에 특히 기대되는 부분이 로보택시 안전운전수의 제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어요.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안전운전자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너무나도 운전을 잘한 나머지 너무 지루해서 졸고 있는 모습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곧 제거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만약 연말에 이 안전운전자가 제거가 되면 테슬라의 비감독 FSD 달성이 어느 정도 확신에 이르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즐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현재 테슬라 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대로 테슬라가 예견한 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에 가장 반대되는 방식이 라이다 위주의 이 센서 위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라이다 센서를 생산하는 미국계 기업이 루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금주 월요일 파산 신청을 했었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포드 역시 전기 픽업 트럭이죠. F150 라이트닝을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자, 앞으로 생산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 역시 사이버 트럭이 워낙 고가로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팔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포드는 아예 중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5만 불, 6만 불, 7만 불에 달하는 이 픽업 트럭이 잘 팔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요. 이는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투자액 무려 195억 불. 자, 우리 돈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상각 처리하는 대규모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에 호기롭게 투자를 했지만 수익은 하나도 내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테슬라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포드는 자동차 대량 생산과 판매에 있어 입지전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컨베이어 벨트 라인 방식의 대량 양산을 최초로 채택을 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회사입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그리고 유래가 깊은 역사적인 회사에서도 전기차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넘어서서 자율주행까지 이제 완벽한 무일 자율주행 시대까지 열어 제끼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드의 이러한 발전이 굉장히 비관적인 이유가, 자, 이제 시대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필요 조건이 전기차 생산이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이끈다라고 보면은 전기차 생산조차 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혀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배경에는 테슬라 자체적인 기술이 있지만 경쟁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다라는 소식이 더욱더 주가 상승을 자극시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적 해자, 향후 자율주행 시장을 대부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를 3년 넘게 투자해 오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했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5년 전부터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 번 발표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건 인간의 안전, 인간의 목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FSD 성능을 99%까지 끌어올렸지만 그 뒤에 소수점을 붙이는데 5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99%와 99.9999%의 확률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0.1%의 사고 확률만으로도 인간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리더십에 대한 임직원들의 강한 신뢰와 그리고 그 열정, 인내가 없었다라면은 이러한 신고가 달성에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솔직히 이러한 신기술은 언제 될지 모를 그런 엄청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력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완전 자율주행이 OTA 업데이트 한 방으로 수백만 대가 잠자고 있던 기술을 깨어낼 순간이 곧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말입니다. Slowly, then all at once. 한꺼번에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세상에 당도를 한 거예요. 현재 텍사스 오스틴 시내부터 안전 모니터 요원을 없애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9월 달에 텍사스주 전역에서 이 안전 모니터 요원 없이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텍사스 지역부터 이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이제 보급이 될 거예요.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역시 테슬라 주가의 신고가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EU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FSD를 유럽에 출시하기 위한 그 승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단은 빠르면 내년 2월에 네덜란드 지역부터 FSD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EU 국가 곳곳에서 독일, 이태리, 스페인,
뭐 곳곳에서 실제로 FSD가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만 승인이 되면 바로 이제 EU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현대는 소형 모델로만 비감독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내년 2월까지 10배 규모의 대형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FSD가 나오면서 그 플릿 규모를 늘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2월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2월 동일 시기에 유럽에도 FSD가 풀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까지 중국에서도 FSD 완전 승인이 기다려지고 있죠.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FSD가 완전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사이버캡이 나옵니다. 사이버캡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캡이 나오는 순간 이 레거시들의 설 자리는 더욱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캡은 진정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년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이버캡이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 초가 되면 아마 1월 2일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국에서도 판매량 감소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방 중에 있지만 자, 이러한 모습이에요. 11월 달에 중국 내수 시장에 7만 3천 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올해 3월달 이후에는 가장 좋은 판매량이 11월달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10월달, 11월달 판매량이 나오는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죠. 자, 하지만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024년 4분기보다는 판매량이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12월 달 판매량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전년 동기 대비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판매량이 신통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이 자동차 인도량보다는 FSD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옵티머스와 같은 AI 기술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케빈 헤셋 위원장 역시 내년에는 AI 도입과 규제 완화가 생산성과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이 내년에는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나 이런 인도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뜻깊은 날이죠. 테슬라가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트란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아트란TV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